새벽 3시 12분. 평소 같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날 그 시각,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세 글자였다. 아버지,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렸다. 전화를 받기까지 5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5초는 마치 몇 년을 건너뛰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아버지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혹시 아드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숨이 가빠 있었다. 병원입니다.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십니다. 순간 몸속 모든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다. 아버지는 평생 감정 표현이 서툰 분이었다. 어릴 적부터 말보다는 행동이다. 그랬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늘 아버지에게 미안했다. 내가 마음속 억울함을 토로하면 듣는 대신 그는 공구를 챙기러 작업장으로 내려갔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감정을 피하고 일로 묻어버리는 것.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그날도 아버지는 고개만 한 번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에 모든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후회는 늘 알고 난 뒤에 찾아오는 법이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휴대폰을 움켜쥔 손이 점점 차가워졌다. 아버지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싫어하는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다는 사실이 이미 이상했다. 더구나 29일 새벽이라니 이틀만 지나면 새해였다. 새해엔 다 같이 밥이나 먹자. 불과 지난주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그 말이 지금은 자꾸만 불길하게 들려왔다. 눈발이 거세졌다. 와이퍼가 눈을 지우지만 시야는 더 흐려졌다. 아버지, 왜 이제야?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건 건 살면서 2번뿐이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리고 2번째가 지금이었다. 가슴이 저릿하게 죄어왔다. 병원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며 희끄무레한 형광등 불빛, 살균제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접수대에 서 있는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아버님께서 의식이 미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면회는 가능하나요? 간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지금이 마지막 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심장을 스쳐 지나갔다. 침상 앞 커튼을 젖히자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평생 고집스럽던 그 눈빛이 지금은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 순간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즉시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말랐다. 그 손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꺼냈다. 새해까지는 목소리가 너무 가늘었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댔다. 새해까지는 버티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때였다.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다. 심박수 떨어집니다. 준비하세요. 경보음이 울렸다. 아버지의 눈이 감겼다. 그리고 떨어지는 모니터 소리. 나는 그 순간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었다. 거기엔 불규칙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29일 전에 꼭 전해줘. 그 문장의 마지막은 찢긴 듯 끊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서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구겨진 글씨들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29일 전에 꼭 전해줘. 도대체 무엇을? 누구에게? 아버지는 아직 온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의식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능하시면 급히 하실 말씀을 전해보세요. 나는 침을 삼켰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종이는 꽤 오래 접혀 있던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는 짧고 불규칙한 글들이 날카롭게 새겨져 있었다. 29일 전에 못다한 말이 있다. 그 아이에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나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아이라니요? 아버지의 눈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술이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미세하게 열렸다. 하지만 그 순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크게 울렸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몇 분이 지나 의사가 말했다. 안정은 됐지만 말씀을 이어가기 어려우실 겁니다. 나는 종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마지막 줄 아래 희미하게 번진 글씨가 눈에 걸렸다. 그날의 대문 앞에서 그날 대문. 나는 머릿속 깊은 곳에 묻힌 기억이 서서히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던 날, 겨울이었고 눈이 내렸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집에 없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지만 가끔씩 누구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보이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뒷모습, 흰 눈 위에 혼자 찍히던 발자국. 나는 지금까지 그게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을까? 아버진 누굴 기다렸던 걸까? 나는 아버지의 겉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접힌 흔적이 수차례 반복된 듯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조심스레 펼쳤다.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밑에는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미안하다. 29일 전에 꼭 전달해줘야 한다. 주소는 오래전에 이사가며 연락이 끊긴 내 남동생의 옛집이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민수, 병원 복도에 그 이름이 공기처럼 흩어졌다. 남동생 민수. 우리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전하려 한 말이 민수에게였던 걸까? 그렇다면 왜 29일 전이어야 했을까? 난
아버지가 평생 하지 않던 행동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약속을 미룬 적이 없었다.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꼭 전해달라 한 약속이라면 그 의미가 남달랐다. 희미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번쩍였다. 어린 시절 겨울, 민수가 집에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아빠가 대문 앞에서 계속 기다려. 그때 나는 무심히 말했다. 나중에 나가보지 뭐. 그리고 나는 그날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다. 그 일로 민수와 며칠 동안 말을 섞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 어색한 장면이었다.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린 걸까? 그날 대문 앞엔 누가 오기로 되어 있었던 걸까? 나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결심했다. 민수를 찾아가야 한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전달하지 못한 그 약속. 그게 민수와 어떤 관계인지 나는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종이를 다시 접으려는 순간 종이 겉면 뒷부분이 빛에 비치며 숨겨진 글씨가 드러났다. 희미하게 적힌 한 줄. 새해에는 다 같이 문장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아버지는 어떤 진실을 새해 전에 꼭 말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29일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손에 쥔 종이를 다시 펼쳤다. 새해에는 다 같이 이 문장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유언 같은 간절함이었다.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늘 가족을 생각해왔다. 그 마음을 우린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옛 주소를 스마트폰에 입력했다. 주소는 오래전에 철거된 동네였다.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지도에서조차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민수가 거기 살 리가 없잖아. 그럼에도 아버지가 적어둔 주소였다. 나는 가봐야 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였다. 달리는 동안 공조기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나는 민수와 연락을 끊게 된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그날 민수는 말했다. 형, 아버지한테만은 그러면 안 돼. 나는 말없이 외면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수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그 뒤로 10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 재개발 현장에 도착했다. 겨울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다. 철거된 담벼락과 꺼진 가로등 사이로 희미하게 그 대문의 위치가 보였다. 나는 그 앞에 멈춰 섰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림잡아 10몇 년 전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 나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대문 앞에서 아버지는 두 손을 주머니 속에 넣은 채 꼿꼿하게 서 있었다. 눈발은 거세게 내리고 옷깃에 소복이 쌓였다. 민수는 아버지 뒤에서 말했다. 형 올까? 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올 거야. 그 한마디는 확신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그러나 나는 그날 그곳에 가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안 돼요. 중요한 자리예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게 대답했다. 그래. 다녀오렴. 그 말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민수는 걱정스레 나를 바라봤다. 형 그냥 가면 안 돼. 나는 화를 냈다. 내가 뭘 알아? 난 어른이야. 빠빠. 그날 밤 나는 약속 장소로 갔다. 그 시간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난 몰랐다. 아버지가 기다린 게 나였다는 걸. 눈발이 조용히 쌓였다. 형체가 사라진 대문 앞자리엔 이제 철제 펜스와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나는 펜스 사이로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날 여기서 무슨 말을 전하려 했던 걸까? 그 순간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 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형,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민수.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병원에 계시다면서요.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민수야. 얼굴 좀 보자. 지금 어디야? 민수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형, 그날 대문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린 건 형이 아니었어. 나는 멍해졌다. 무슨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떨렸다. 아버지가 기다린 사람은 우리 둘이 아니었어. 눈발이 더 거세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누구를 기다린 거야? 민수는 숨을 골랐다. 형 아직 모르겠어?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은 말끝이 흐려졌다. 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였어.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누구?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수의 목소리가 전파 너머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였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엄마. 실루엣처럼 잊혀져 있던 엄마의 뒷모습이 천천히 떠올랐다. 흰 앞치마, 겨울 저녁에 씻겨나가는 물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보이지 않았던 표정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새해 전에는 꼭 엄마를 만나려고 했어. 나는 믿기지 않았다.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파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형은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잖아. 그 말은 나를 깊은 어둠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차량 내부는 따뜻했지만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렸다. 민수야. 정확히 말해줘. 민수는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집을 떠난 거야.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엄마는 갑자기 사라졌고 자세한 설명 없이 장례식만 치러졌다. 그때 아버지는 울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린 그 침묵을 그저 성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죄책감이었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형이 약속을 어긴 그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민수는 말을 이었다. 엄마는 형에게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어. 나는 입안이 바짝 말랐다. 무슨 편지? 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형이 그날 약속 장소로 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말리지 못했어. 그래서 대문 앞에서 형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어.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엄마를 찾았어. 한 번도 빠짐없이. 눈앞에 어렴풋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문 쪽으로 걸어가던 모습. 난 그저 습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기다림이었다. 엄마를 기다리는 죄책감 어린 기다림. 민수는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가 남긴 편지가 아직 남아 있어. 나는 놀랐다. 편지가 있다고? 응. 아버지가 평생 숨겼던 거야. 왜? 형에게 전하지 못한 죄책감. 민수의 말은 조금씩 진실을 비추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29일 새벽 전에 엄마의 편지를 형에게 전하려고 했어. 왜 하필 29일?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가 떠난 날이야.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하얀 화면이 번쩍였다. 그날 나는 아버지의 부탁도 민수의 걱정도 모두 밀어냈다. 그리고 엄마는 대문 앞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쥐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끝까지 새해를 기다리지 못한 이유, 29일의 의미, 전달되지 못한 약속,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죄책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민수야. 그 편지 어디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형이 와서 직접 받아가.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읽어줘. 나는 숨을 삼켰다. 지금 어디야? 민수는 말했다. 엄마가 떠난 집 앞이야. 눈발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눈보라는 더 거세졌다. 나는 민수가 말한 주소 앞에 도착했다. 낡고 어두운 골목, 불 꺼진 가로등, 대문이 있었던 자리엔 철제 펜스만 남아 있었다. 멀리서 누군가 서 있었다. 민수였다. 열 손가락이 얼어붙은 듯 떨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민수야. 민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소리만 들렸다.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있던 날과 똑같았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엄마가 형에게 남긴 편지야. 나는 숨을 멈춘 채 봉투를 받아들었다. 종이는 시간을 이겨낸 듯 누렇게 변해 있었다. 접힌 자국이 몇 겹이나 겹쳐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숨기고
평생 지켜온 종이. 손끝이 떨렸다.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편지지에는 흐릿하게 번진 글씨가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첫 줄에서 이미 목이 메었다. 엄마는 내가 많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넌 늘 엄마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글씨는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가 그날 집을 떠난 건 내 탓이 아니야. 엄마가 떠난 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 손에서 편지가 흔들렸다. 민수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엄마는 아버지 병을 알고 있었어. 형에게 아버지 곁을 지켜달라고 말하려 했던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편지 마지막 줄에 짧게 쓰여 있었다. 새해에는 꼭 함께 밥 먹자. 딱 그 한 문장이었다. 거창한 말도 울부짖는 고백도 없었다. 단지 이 가족이 한 번이라도 같은 식탁에 앉기를 바랐던 엄마의 소망. 단순하지만 평생 이루지 못한 약속.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민수와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나는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아버지의 눈가가 부르르 떨렸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새해에는 꼭 함께 밥 먹자. 그 말을 듣자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감정을 숨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앞에서 울고 있었다. 민수도 울었다. 나도 울었다.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입술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말했다. 새해에는 함께 밥을 먹자. 그 말은 우리 삶에서 가장 절실한 약속이었다. 12월 31일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났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작은 상 위에 3개의 그릇을 올렸다. 엄마가 남긴 약속,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약속. 우리는 새해 첫날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눈이 내렸다. 나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아버지, 이제야 약속을 지켰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연말은 누군가와 식탁에 앉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새해에는 함께 밥 먹자. 그 한마디면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당신의 마음도 구해질 수 있습니다.